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산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현대그룹이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 점유율에서 글로벌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를 달성한 이후 12년 만에 2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가 1974년 독자 모델인 포니를 출시한 지 대략 49년 만에 전 세계 빅3에 진입하였죠. 범위를 넓혀 한국 역사를 놓고 볼 땐 1955년 8월 최무성 씨와 동생 2명이 드럼통을 펴서 만든 자동차 시발 자동차 이후 한국이 68년 만에 명실상부 자동차 초강국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684만 5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토요타 1048만 대, 독일 폭스바겐 그룹 848만 대에 이어 3위의 이름을 올렸고 현대차 다음으로는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 미쓰비시가 결합한 연합회사 그리고 미국 GM, 스텔란티스 그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다른 완성차 그룹들이 모두 판매량 감소를 겪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의 판매 호조와 더불어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해내며 현대는 점차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이 45년 걸린 일을 한국은 무려 10년이나 앞당겼던 것이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방 선진 국가에서 눈에 띄게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미 유럽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애엄마들이나 타는 가성비 좋은 차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품질 경쟁력을 앞세운 고급화,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현지화, 내연기관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 차별화 등의 전략을 통해 미 유럽의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JD파워가 최근 발표한 내구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16개 완성차 그룹 중 2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JD파워 품질 조사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제 품질하면 일본이 아닌 한국을 떠올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수한 내구성과 뛰어난 품질을 최우선 경쟁력으로 뽐내왔던 일본은 이제 한국에게 그 시장 지분을 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대차가 치고 올라갈 동안 토요타는 마이너스 0.1%,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은 마이너스 14.1%, 혼다는 마이너스 2.7%를 기록하며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품질은 이제 일본 차만의 고유명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전기차다. 영국 최대 석유회사 비욘드 플랫폼 CEO 버나드 루니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토요타를 비롯한 혼다, 닛산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은커녕 뒤처진 상황을 되돌려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3대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는 1월 28일자 기사에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다루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평론가 이노우에 하사오가 쓴 기사의 제목은 토요타 세계 최고에서 추락, 시작된 일본 자동차 산업의 너무나도 위험한 대붕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히사오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이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가 아이오닉, EV6, GV70 등 막강한 전기차 라인업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휩쓰는 동안 일본은 내세울 만한 단 한 대의 상용 전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이자 신차 기술 박람회 성격을 띠는 CES 2023에 토요타는 아예 참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일본 업체가 전기차 소비층이 넓지 못한 데다 일본 특유의 제조 방식인 JIT, 즉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일부 부품이라도 수급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이 중단되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금처럼 반도체 공급망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박람회에 뭐라도 내세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 블룸버그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 반도체를 만들던 NEC의 몰락을 닮아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일본 부품사 관계자는 일본 업체에 차량용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했지만 윗선 보고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려 결국 부품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사장, 부장, 계장의 칸에 인사하듯 기울여서 결제 도장을 찍는데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또 주요 연락수단으로 아직도 팩스를 애용하고 있어 부품을 확보해도 일처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팩스 기술은 세계 최고이고 홈모노니까 축하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 자동차 업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토요타가 만든 첫 번째 전기차 BG4X가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판매 회수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사실 토요타가 자사의 첫 번째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전기차를 내놓는다니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까보니 성능부터가 참담했는데요. 어지간한 전기차가 300에서 400마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BZ4X는 200마력에 불과했고 배터리 효율도 낮아 주행가는 거리는 겨우 233km, 더욱이 히트펌프도 갖추지 못해 저온에서는 187km밖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실내는 온갖 플라스틱의 저급한 마감, 도저히 2020년대 제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조차 갖춰놓지 못했는데요. 근데 또 가격은 5,500만원. 너나 타. 그래 뭐 몇 수 양보해서 성능이야 그렇다 쳐도 이건 아니지. 더 큰 문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주행 중 바퀴가 떨어져 나갔는데요. 차축과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해지며 주행 도중 바퀴가 빠지는 결함에 BZ4X는 불과 출시 2개월 만에 2,700여 대의 글로벌 리콜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개망신하겠습니다. 아니 중국 전차도 아니고 바퀴가 빠지긴 왜 빠져. 미국 전기차 전문지 일렉트릭은 토요타의 치명적인 문제라면서 품질에 대해 자부했던 토요타가 기본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현대의 전기차인 EV6와 아이오닉5는 전세계 각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자동차 전문 채널인 카와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전기차라는 제목으로 기아의 신형 EV6를 다루면서 엄청난 극찬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와우는 2013년에 설립된 영국의 자동차 매체로 카와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무려 8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모든 영상의 진행자는 영국 저널리스트인 맷 왓슨으로 왓슨은 일절 립서비스가 없어 팩트로 두들겨 패 아니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이에 현대 기아 쌍용의 차량들이 호평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맷 왓슨이 14분이라는 시간 동안 현대의 신형 전기차 EV6에 대해 극찬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네티즌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왓슨은 주요 장점의 디자인, 실내 편의성, 확장성 및 성능을 꼽으면서 제 삼성 갤럭시 폴드와 비슷하다. 한국에서 나왔고 기술력이 장난 없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특히 왓슨은 차량 리뷰를 마친 뒤 늘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1단계 사면 안 되는 차, 2단계 고려해 볼 법한 차, 3단계 최종 후보에 놓을 만한 차, 4단계 그냥 바로 사도 좋을 만한 차로 나누어 평가하는데요. 이 평가 리스트가 커뮤니티에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데 EV6에 대해 왓슨은 그냥 바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다며 4단계 바이로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기아가 이 정도였다니 나는 기아차에 대해 지루한 차라고 말하곤 했지만 지금은 정말 갖고 싶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는 정말로 죽여준다. 모든 부분에서 기아 EV6에 정말 감명받았다. 기아는 지난 20년 동안 아주 먼 길을 걸어왔네. 기아차와 현대차는 눈에 띄는 디자인과 특징으로 EV 부문에 정말 많은 발돋움하고 있다. 기아는 최근 들어 수준을 엄청 끌어올렸어. 완전 죽여주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BZ4X와 한국의 EV6의 공통점 둘 다 죽여준다. 카와우는 이어 여러 전기차 모델을 두고 드래그 레이스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테스트 차 중에는 머스탱 마하2, 폭스바겐 ID.4 그리고 기아의 EV6가 포함되었습니다. 드래그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를 좌우하는 모터의 재원상 수치는 머스탱 마하2가 350마력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러나 총 5개의 항목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는 400m 드래그 레이스, 500m 시속 50km 롤링 레이스, 800m 시속 80km 롤링 레이스, 브레이크 테스트, 회생제동 테스트에서 EV6가 전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재원을 뛰어넘는 우수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우수한 기술력 덕분입니다. 실제로 현대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eGMP를 적용하자 이전과 달리 엄청난 판매 상승 효과도 가져왔는데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으로 탄생한 eGMP는 내연기관 차량에 맞게 설계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던 기존의 전기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eGMP는 배터리, 모터 및 전력 전기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일체형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한 휠베이스를 통해 독특하고 다양한 내외형의 차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GMP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차종, 차급과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죠. 현대의 알버트 비어만 본부장은 eGMP는 차량 디자인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비슷한 외관이지만 우리는 이 GMP를 통해 특별하고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능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의 하체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좋다고 하죠. 고속으로 달릴 때도 주행 안전성이 좋아지고 민첩한 코너링 성능도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에 이 GMP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용량 배터리를 앞뒤축 사이에 제일 밑에 배치함으로 무게중심을 한 차원 더 안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한편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극대화하여 전기차 시장에서의 퀀텀 점프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예전과 같으면 토요타 다 계획이 있구나 싶겠는데 BZ4X를 보고 나니 그냥 늦고 있는 거 핑계대는
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전고체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임은 분명합니다. 잘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면 말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인데요. 액체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열 안전성, 충전 속도, 짧은 수명, 밀도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존 배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월 15일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서 한국배터리 3사가 일제히 한국형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 3사, 그리고 국내 업체 중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삼성 SDI는 이날 발표를 통해 독자 조성의 고체 전해질 소재와 리튬 음극재로 수명을 개선한 무음극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흑연 음극재가 아닌 실버 카본층을 사용해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더욱 높였죠. 또한 삼성 SDI는 국내 유일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완공도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로 이미 한번 일본을 제압한 경험이 있는 삼성이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에서 토요타를 제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우수한 전기차를 개발하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면 뒤처지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일본은 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국의 전기차 시장 위축 원인을 타국에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일본이 너무 자동차를 잘 만들어 미국과 한국이 질투해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도 올림픽 금메달을 휩쓰니 방식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 시장도 일부러 일본에 불리하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가 이러는 거 보니 곧 날아갈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선 아리가또. 1988년대 반도체, 조선, 전자 등 세계 산업을 지배했던 일본은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그 주도권을 완벽히 내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마저 붕괴될 위기에 놓였고 그 시발점이 역시 한국의 역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일본 눈 감아봐, 그게 네 미래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